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이집트 다녀와서 아주 태닝이 된 모습으로 영상을 시작하는데요. 제가 이집트 영상을 좀 나중에 올리게 될 것 같아가지고 미리 이렇게 낯선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고 저 완전 훈제 오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겟레디 윗미를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렌즈 빼고는 완벽하게 쌩얼이거든요. 진짜 많이 톤다운이 됐죠? 근데 있는 화장품으로 다 화장을 해야 돼가지고 이게 얼굴에 잘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일단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현생을 살아야 되는데요. 제가 사실 요즘 해외 생활에 슬럼프를 살짝 겪고 있거든요. 일단 첫 해 때는 모든 게 다 새로우니까 너무너무 재밌게 잘 지냈고 이번 해는 그래도 첫 학기 실습이 되게 좋은데 걸리고 학생들을 잘 챙겨주는 병원에 다녀가지고 2달 실습이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만족스럽게 잘 다녔거든요. 근데 저희는 실습이 끝나자마자 방학이 시작되는데 이제 딱 방학이 되니까 채용도 시작이 되고 이제 암흑기가 시작이 되는 거지. 근데 제가 그 암흑기가 시작되자마자 살짝 겪고 이제 이집트를 간 거예요. 이집트 가서도 너무 바쁜 일정 때문에 사실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빨리 집에 오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막상 딱 집에 왔는데 애들레이드에 뚝 떨어지자마자 진짜 말 그대로 다른 세상에 뚝 떨어진 느낌? 뭔가 집에 왔는데 집에 온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딱 이 아파트만 내 집 같고 이 도시 자체가 뭔가 나의 것 같지가 않은 거야. 휴대폰도 이제 호주 심으로 바꾸고 켰는데 어쨌든 저는 이 지역에 연결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실습도 끝났지, 일도 캐주얼로 하니까 필요할 때만 가지. 제가 여기에 속한 커뮤니티가 없잖아요. 뭐 내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는 지역에 가족도 없고 정기적인 만남도 없는 그런 동네에 뚝 떨어진 거죠. 그래서 뭔가 그동안 쌓였던 힘들었던 것들, 외국인으로서 겪는 서러움, 이제 타지 생활 이런 어려움들이 폭발하면서 뭔가 현타가 엄청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지? 내가 사랑하는 가족은 한국에 있고 내가 진짜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나를 오랫동안 봐와서 이해해줄 수 있는 친구들, 내가 진짜 아끼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들 다 한국에 있는데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여기 와 있는 거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이렇게 나를 원하지 않는 도시에 내가 왜 와 있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막 엄청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집트 돌아와서 안 그래도 체력적으로 너무 힘든데 멘탈도 무너지지? 근데 그걸 회복할 체력도 없지? 이러니까 정말 막 14시간 정도 누워서 며칠을 보냈어요. 시차 적응도 못하고 아이고. 아무튼 그렇게 지내다가 하밍 파우더 얘를 타겟에서 이렇게 생긴 파우더 퍼프를 하나 샀어요. 퍼프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징징대면서 지낼 여유가 없다. 왜냐면 이제 제가 첫 지원을 해야 되는 지원서가 6일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 더 이상 이제 멘탈로 징징댈 시간이 없어. 당장 달려야 돼. 이제 다음 주에 개강인데 저는 사실 목요일 수업이어가지고 다음 주 목요일까지 한 열흘 이상 남은 상태거든요. 근데 그냥 셀프로 방학이 끝났다 생각하고 방학 그냥 끝내. 이제 개강했다 생각하고 죽어라.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제가 살짝 멘탈 회복을 한 게 지난 학기에 실습했던 6개월 전 병원에 연락을 해서 거기서 저를 가르쳐 주셨던 간호사분께 레퍼런스를 해달라고 이제 연락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제가 6개월 만에 연락을 했는데 진짜 1초 만에 답장이 와서 막 너무 반갑게 잘 지내냐고 막 sweet dear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막 너가 우리 병원에 와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병원에 지원해라. 막 이렇게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갑자기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는 거야. 그래, 나 애들레이드 헛살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 도시가 나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 자체도 사실 내 망상인 거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집트 다녀와서 무기력한 오징어 상태로 침대에 누워서 5일 정도를 보냈는데 이제는 기운 차려서 다시 일상을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이 제품을 샀거든요. 태닝된 얼굴에 이렇게 브론저 한번 써보고 싶어가지고 어머, 내 눈이 왜 이렇게 커? 투페이스드 선번이라는 브론저를 샀는데 어때요? 완전 하이라이팅이랑 블러쉬랑 동시에 된 느낌? 제가 태닝 후에 잘 어울리는 립을 아직 못 찾아가지고 약간 매트한 피치 색깔 바르고 싶은데 없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메뉴는 계란, 밥, 파 이렇게 해가지고 계란죽입니다. 계란을 살 때 free range라고 적혀있으면 이제 방목형 계란이거든요. 그리고 얘는 킹 사이즈여가지고 사이즈가 좀 균일하게 큰 편이에요. 이렇게 킹 사이즈가 아닌 걸 사면 너무 작아서 진짜 계란을 반 개 먹는 느낌이 나서 오히려 비싼 느낌이 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킹 사이즈 이 프리 레인지를 사서 먹는데 제가 어제 인스타에서 어떤 릴스를 봤는데 어떤 호주 사람이 이제 마켓에 가면 싸게 음식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계란도 한 박스에 뭐 1달러에 샀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댓글을 보니까 여기서 이제 논쟁의 시작. 방목형 계란을 사 먹을 돈이 없으면 계란을 사 먹지 마라. 이렇게
남긴 거예요. 외국은 이런 주제가 되게 예민한 주제잖아요. 저는 그걸 보고 너무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방목형으로 생산된 것들은 사실 프리미엄 가격이 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사 먹을 자격이 없으면 그럼 동물성 단백질을 먹지 말라는 말이야? 그러면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식물성 단백질만 먹으라는 소리야? 물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방목형을 사 먹는 게 맞죠. 조금 돈을 더 들이더라도 지속 가능한 소비를 하는 게 좋은 건 알겠는데 모두에게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는 이건 좀 되게 위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댓글이 너무 무서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해서 10분 동안 끓여주고 중간에 계란을 풀어서 휘휘 저어주면 완성이에요. 이렇게 하면 저희 계란찜 비주얼의 계란죽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하늘 보이세요? 미친 거 아니야? 완전 이렇게 또 호주에 권태기가 오다가도 맑은 하늘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근데 또 겨울이라서 춥긴 춥고 원래는 이 도서관이 공휴일에 안 여는 줄 알고 그동안 공휴일에는 맨날 집콕을 했거든요. 근데 어제 찾아보니까 공휴일에도 문을 열더라고요. 그동안 뭐 한 것인가. 오늘은 진짜 마음을 잡고 왔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애들레이드는 진짜 겨울이 너무 암흑기예요. 그리고 지금 너무 배가 고픈데 좀 연한 거를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샤브샤브 끓여가지고 조금만 먹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집트에서 돈 너무 많이 써가지고 생각보다 너무 비싸더라고요. 바가지를 엄청 씌워가지고 지금 완전 지출 줄이기 절약 챌린지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둘 다 오늘 한 푼도 안 썼어요. 저녁 마무리까지 집에 있는 걸로 알차게 해먹고 오늘 지출 0원 만들려고 합니다. 말이 샤브샤브지 사실 그냥 재료를 넣고 다 끓일 거거든요. 양파 남은 거랑 잔들이랑 새송이버섯, 청경채는 조금만 넣고 여러분 야채도 진짜 잘 씻어 드셔야 되는 게 제가 어디서 듣기로 누가 흙이 좀 묻어있는 야채를 먹었다가 장염에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미리 썰어뒀던 배추들, 집에 항시 구비해두는 우삼겹까지 꺼내놓으면 재료는 이렇게 완성입니다. 저는 맨날 이렇게 처음 하는 요리할 때 GPT한테 물어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GPT가 쯔유를 1대5 비율로 넣으면 좋다고 해가지고 쯔유 100ml에 물 500ml를 일단 넣었습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계란죽도 또 끓일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걸까요? 이렇게 그냥 야채탕에다가 고기는 따로 익혀서 더 익지 않게 빼놨고 이렇게 떠서 먹으려고요. 근데 맛있을 것 같은데? 집에 그 브루스타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게 최선입니다. 냄새는 완전 진한 국물의 샤브샤브 냄새가 나요. 여러분, 저희 집에 이 발 스파 기계가 있거든요. 오늘 보바씨가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저도 여기 옆에 소파에 앉아서 편집을 좀 하려고요. 여러분, 그리고 저 이집트에서 가져온 기념품들 소개를 하고 싶은데 제가 원래 기념품 같은 거 절대 안 사는 성격이에요. 쓸데없는 물건 집에 있으면은 머리가 좀 복잡해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저는 일부러라도 기념품 잘 안 사는 사람인데 또 반대로 보바씨는 완전 기념품이 그냥 쓸데없는 걸 다 끌어 모아가지고 수집하는 게 취미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 곁에 있다 보니까 나도 뭔가 하나씩 스스로를 위해서 사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제 취향을 너무 저격하는 너무 귀여운 기념품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에 아이스 커피 파는 데가 없거든요. 그리고 카페 자체도 잘 없어요. 그래가지고 맥도날드에 가면 아이스 커피를 마실 수 있다 이런 후기를 보고 맥도날드 가는 길에 바로 옆자리에 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들어갔는데 거기가 완전 노다진 거야. 너무 예쁘고 감성적이고 그리고 영어로 된 이집트 역사 책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막 둘러보기 시작했죠. 근데 딱 저의 취향을 저격한 이렇게 표지도 예쁜 데다가 엄청 얇고 또 간단한 영어로 쓰여져 있는 한 페이지당 하나의 에피소드가 들어있는 그런 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매해서 수영할 때도 읽고 비행기에서도 읽고 지금 집에서 자기 전에도 읽고 조금씩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도 읽으면서 영어 공부도 하면서 이러고 있고 근데 가격이 진짜 미쳤어요. 거기가 약간 프리미엄 서점인가 봐요. 관광객들을 위한? 잘 모르겠어. 와서 보니까 이게 영국 책인 거야. 그래서 영국에서 수입돼 와서 엄청 비싼 책이었던 거예요. 또 그 서점에 너무 귀여운 이런 문구류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막 눈이 뒤집어져서 봤는데 이집션 타투입니다. 이 안에 판박이 스티커가 들어있는 거야. 너무 예쁘지 않아요? 휴양지 가서 여기 다 붙여가지고 사진 찍어야지 라고 샀는데 완전 까먹고 하나도 못하고 그대로 가져왔어요. 너무 예쁘죠? 내년 여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짜잔! 이거는 이집션 라이프라고 적혀있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일상을 보여주는 스티커북입니다. 근데 이 일러스트가 진짜 너무 세련되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도 이런 예쁜 일러스트 문구들 같은 거 절대 안 사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갖고 싶은 거야. 너무 예뻐서. 이게 여행자의 마음인가 봐. 이거 보기만 해도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그냥 사왔습니다. 그리고 얘가 진짜예요. 제가 퍼즐을 좋아하는데 서점에 이집트 퍼즐이 있는 거예요. 이 컬러풀한 벽화들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냉큼 이것도 사왔는데 얘도 영국 제품이었던 거야. 얘까지 다 해가지고 저희가 서점에서 12만 원을 쓴 거예요. 이것도 한국 돈으로 한 5만 5천 원, 6만 원 해가지고 제가 그럼 나 안 사겠다. 이거 호주 가격이랑 똑같다. 어떻게 이집트 물가에 이렇게 비싸냐 이랬는데 그냥 이 제품 자체가 비싼 거여가지고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지금 제 상황상 지금은 할 수가 없고 얼른 이력서 끝내고 과제도 많이 끝내고 시험도 끝내고 그때쯤 할 수 있지 않을까. 애들레이드 오자마자 너무 추워가지고 K마트 가서 이 우디를 사왔거든요. 호주는 보일러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집에서 다들 이렇게 폭실폭실한 엄청 큰 후디를 사서 입는데요. 이거를 우디라고 불러요. 저는 처음에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호주에서 입는 이 우디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진짜 못생긴 디자인들만 있거든요. 저렇게 못생긴 걸 집에서 남녀노소 입고 있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너무 추워서 이게 없이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결국에는 샀는데 그나마 K마트에서 좀 디자인 괜찮고 저렴한 걸로 샀고
되게 크다 보니까 옷 무게만 1kg예요. 너무 무거워 이걸 입고 있으면. 저는 배탈이 잠잠해질 때까지 당분간은 죽만 먹는 것으로. 그리고 또 저 뭘 샀냐면 짜잔. 원래는 발이 너무 시려워가지고 수면 양말을 사러 갔는데 이 슬리퍼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수면 양말 대신 수면 양말 재질의 슬리퍼를 사왔습니다. 짱 귀엽죠? 여러분, 네일을 지우러 갑니다. 좀 아깝긴 한데 너무 길어가지고 불편하기도 하고 생각보다 많이 자랐더라고요. 이제 학교 다니면서 또 AIN으로 일도 하고 해야 돼가지고 그냥 제거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안녕. 여러분, 끝났어요. 근데 한국에서 네일을 안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한국에서 제거를 어떻게 해주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는 그냥 기계로 냅다 갈갈갈갈 다 가른 다음에 그라인더로 살짝 다듬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네일이 완전 박살이 났습니다. 거스름이 완전 다 붙어있고 이 밑으로. 그래서 살짝 화가 날 뻔했지만 가격이 10불이었어요. 그래서 그래, 딱 10불치 서비스를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집에 가서 영양제를 바르려고요. 여러분, 여기는 변기 내릴 때 손잡이가 아니고 이렇게 메탈로 돼 있어가지고 버튼 이렇게 누르는 거거든요. 방금 이렇게 버튼 누르다가 손톱이 벌써 팍 하고 꺾여가지고 완전 지옥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제 네일 강화제 발라주려고요. 이 색깔을 한 번도 안 발라봤는데 이 노란색 한번 발라보고 지금 여기에 1코트 바른 상태거든요. 뭔가 나의 연약한 손톱이 비쳐 보여. 당분간은 근데 일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색깔이 있는 거를 발라야겠어요. 가을이기도 하고. 아니, 그리고 제가 개강이 열흘 남았다고 착각하고 말을 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5일 동안 누워서 지는 바람에 개강이 내일 모레더라고요. 이번 주였어. 근데 나도 모르게 그냥 나 이집트에서 돌아왔으니까 이제 개강 열흘 남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누워서 보낸 5일을 생각을 안 하고. 바보 아니야? 그래서 친구가 개강 언제냐고 물어봤는데 나 열흘 정도 남았어 이랬다가 아닌가? 이번 주인가? 아닌가? 다음 주인가? 계속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지금 이력서 쓰기에 정신이 아주 팔려가지고 바르니까 훨씬 나아졌어요. 근데 한 2-3콧 발라야 강화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아서 여러 번 바르겠습니다.